결신구 탈놀이 작자미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누가 탁 드러났다는 게 아니죠. 민속극이고요. 가면극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탈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기도 하고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서민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주로 즐기는 향유 계층이 누구일 것이다. 일반 서민들 것이다. 제재는 서민들의 서민과 양반의 생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양반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풍자합니다. 바보 만들어서 웃기는 거죠. 희화화합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말장난하죠. 춤이 삽입되어 있어서 놀이와 화합을 드러냅니다. 파티 같은 거야. 하회 별신굿의 전체 구성은요, 총 7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양반 선비 마당인데요. 앞 대목에 분해, 지체 및 학식을 둘러싼 양반과 선비들의 다툼이 있습니다. 초랭이라고 하는 일반 평민계층, 서민들을 대표해주는 인물이 인사에 끼어들어서 양반과 선비가 다툽니다. 양반과 선비가 바로 여기에서의 풍자, 비판의 대상이지. 분해를 서로 차지하고자 양반과 선비가 다투고 있습니다. 여자 하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바로 얘네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문과 학식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다투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둘 다 바보짓을 할 거예요. 뒷대목에서는 소불화를 차지하기 위해 선비와 양반들이 다투는데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됐어.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와 보시면 별로 볼 게 있을까? 오케이. 작품에 드러난 해학과 풍자의 표현 이해하기. 해학과 풍자의 차이점 정도는 뭘까? 그렇지. 크크크. 빙신. 요 정도면 풍자고 해악이면은 어이구 이런 느낌. 좀 챙겨주고 싶은데. 전통극과 현대극의 차이점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요. 공연하는 장소가 무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극중 장소가 될 겁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경북 안동 풍천군 하회마을에서 12일 종전 어쩌고저쩌고 서민들에 의해 공연되던 탈놀이. 공연 방식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박합니다. 마을 구신 별신굿 거행할 때 공연되었고요. 향유계층이 일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해학풍자의 표현을 통해 지배계층의 모순과 양반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냅니다. 듣는 양반들 기분 나쁜데 왜 요건 그냥 내비뒀을까? 숨 쉴 구멍 정도 하나는 마련해 주는 거겠지. 여기 나와 있는 200페이지, 한 페이지 있는데 1분만 드려볼게요. 페이지 오른쪽 먼저 볼게요. 민속극, 민간에서 구비전승됩니다. 연극, 무용, 연기 등이 조화된 종합예술입니다. 주로 지배계층 비판하고요. 주요 갈래로는 여러 개들이 있다라는데 됐고, 그 다음 이 대목에서 공연 현장이 관중에서 어떤 반응, 중요한 말이에요. 무대와 객석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 말은 관중이 무대로 끼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중도 그게 연행에 참여한다. 끼어드는 관중이나 관중의 반응이 언제 어디서 하든 다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초랭이와 가까이 앉은 관객은 초랭이가 든 꽃신을 서로 내밀며 어쩌고 저쩌고. 즉, 극의 인물이 관중과 소통할 겁니다. 그 부분을 찾을 거예요.
바로 요게 서양극과의 차이점이지. 앞으로 오셔서 초랭이, 양반요, 양반요, 아 양반 어른요. 초랭이, 서민들의 의식을 대변합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주동인물이 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양반은 풍자, 비판, 희화화의 대상이 될 거예요. 초랭이는 빠른 걸음으로 양반의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양반을 부르지만 양반은 뉘엿뉘엿 돌아보기 때문에 초랭이를 도무지 볼 수가 없다. 양반, 어허 이놈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답노? 왜 이렇게 수다스러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이미 존칭, 높임말 쓴다? 반말 쓴다? 이놈, 요 정도면 비속어라고 확인하셔야 해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분에 따라서 말이 다르죠. 세상 참 빌꼬라지 다 불시대이. 아까요 중놈이 분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중이 분해를 차고 저자로 갔잖니겨. 중이 여자 만나서 눈 맞아가지고 남들 안 보는 으슥한 데로 갔대요. 으흐, 망측한 세상이로다. 양반의 생각이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 아까 봤잖아요. 양반이랑 선비랑 분해를 차지하려고 싸운다라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밑줄 위선적인 것이다. 초랭이는 자기 말만 하고 양반의 말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이 부분이 중요하죠. 관중에게로 가서 다른 짓을 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열린 무대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전통극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이때 분해는 중을 유인하여 마당에 이끈다. 둘이 무대 중앙에서 마주보게 되면 중은 분해와 함께 노는 춤을 춘다. 춤의 끝에 초랭이가 등장하여서 둘이 노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중이 분해와 어울려 춤을 춘다라는 사실에 배꼽을 잡고 웃으며 떼굴떼굴 구른다. 초랭이에게 발각된 중은 분해를 등에 메고 불이 나게 도망간다.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지. 이때 분해가 신고 있던 꽃신이 벗겨져 버립니다. 꽃신냄. 초랭이는 이들이 사라진 뒤에 정신을 차렸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알지 못합니다. 에헤헤 우습대 우스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노? 근데 중놈하고 어디로 갔노? 누가 중놈하고 분해로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이 있는겨? 라면서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지. 두 관객. 바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관객을 극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꽃신을 발견하고 이게 뭐로? 초랭이는 그것이 꽃신인 줄도 모르고 무언가 살펴보다가 살짝 건드려 보다가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당연히 과장해서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꽃신에 주목하겠지. 두 번 정도 물건을 살피고 아마 요즘엔 그게 뭐긴 꽃신이지 라면서 관객들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꽃신인 줄 알고 중놈하고 분해하고 노다 빠져놓고 간 꽃신이구나. 아이고 고아레이 예쁘다. 초랭이는 좋아서 꽃신을 꼭 껴안는 등 굉장히 아끼는 행동을 하는데 약간 좀 변태 같아요. 이렇게. 초랭이가 이야기합니다. 버섯 이거 예쁘지요? 이거 줄까요? 네.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 이건 니 줄까? 네. 안 돼. 헤헤헤헤헤. 여기 체크. 관중이 극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사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고 중하고 분해하고 춤추고 노는 세상인데 나도 이매나 분리가 춤이나 추고 놀아야 될다. 이매가 입장하는 곳에 가서 이매야 이매야. 여기도 전통극의 특징이 돼요. 이매가 입장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느낌은 이런 느낌이겠지. 이 배우들이 여기에서 무대 공연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뒤에 뭐 지들 뭐 이렇게 준비해 놓는 데 있고 이렇게 오는 통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가서 있겠지. 이매가 입장하는 곳으로 가서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매는 서양극이었다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겠지. 서양극이었다면. 이매야, 이매야, 이놈아, 얼른 나오라. 아, 왜 그노, 이놈아. 이매는 선비의 하인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초랭이하고 이매는 둘 다 같은 성격의 인물이겠지. 하인인데 대놓고 주인한테 대드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춘향전의 방자예요. 저 괜찮은데 가서 이름 뭔지 한번 알아와. 그러면 방자가 얘기하자. 나 공부하러 내려와가지고 뭘 그런 걸 물어본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다 오라고. 예? 하고 갔다 오고. 어쩌고. 아무튼 뭐만 하면 어씨 양반놈이 자식이 뭐 하면서 계속 그러거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을 방자형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봉산탈춤에 말뚝이. 그러한 인물들을 방자형 인물이라고 한다. 왜 그노 이놈아. 상쇠 굿거리로 몰고 상쇠 뭐래요? 농악대에서 꽹과리 치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저기 누구지? 김덕수 아저씨 같은. 아저씨 공연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부천인가 거기에서 무슨 거리곡 축제한다고 갔는데 왔다 할아버지 꼬장꼬장 해가지고 허리가 똑바로 써가지고 와 그때 우리 부인하고 얘기했었는데 와 저 할아버지 한 20년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어쩜 그렇게 파란파란할까 진짜 사람이. 상쇠는 국거리로 몰고 뭐예요? 음악에 반주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 앞에 등장하는 앞에 장면을 보면은 그냥 그나마 가까운 게 연극이지. 근데 이제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이매는 무대 중앙으로 비틀춤을 추며 등장하고 초랭이는 이매의 춤을 흉내내는 등 마당을 재미있게 이끈다. 춤이라는 건 신명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구나. 다음 페이지. 이매야 이놈아 니는 와 맨날 비틀비틀 끄노 이놈아. 까불지 마라 이놈아야. 니는 왜 촐랑촐랑 그러네 이놈아야. 촐랑촐랑 흉내를 내다가 넘어진다. 크크크. 관객들은 재미있어 하겠지. 어이쿠 궁디야 아이구야 에라이 등신아. 머리를 쥐어받고 이거 봐 일으켜줘. 이매야 아까 중놈하고 분해하고 요래요래 춤추다가 내가 나오니까 중놈이 분해를 차고 아까 메고 갔죠? 저 짜로 도망갔잖아. 뭐라고? 아이고 우습대. 철행아 거기서 촐랑대지만 말고 저기 가서 분해나 한번 찾아온나. 별표. 왜? 누가 한 대사인데요? 양반이 한 대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는데 꼴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해놓고 가서 여자 데리고 와. 허위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에 초랭이는 야 하고 분해를 데리러 쫓아다니지만 어느새 분해는 양반 뒤에 와서 있고 자 선비는 몹시 언짢아 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요. 양반 뒤에 분해가 서 있고 양반 뒤에 분해가 서 있는 이 모습을 선비가 보면서 어떻게 꼴보기 싫어하고 있죠? 왜? 지도 어떻게 저기 분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초랭이가 분해 이어 왔잖겨. 분해는 양반 귀에다가 대고 내가 왔네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질라. 어냐 분해라 왔느냐.
다시 초랭이는 관중들과 함께 부산을 떨고 어때요? 관객이 크게 참여하고 있죠. 선비는 연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갈등 구조는 누구와 누구로 흘러갈 거예요? 양반과 선비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거예요. 뭘? 분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해는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말고 양반의 머리에서 이를 잡는 신용을 한다. 참, 양반 깨끗한 척 하더니 머리에 이가 있어. 이 알아요? 뭐 벼룩 같은 건데 피 따라오는 거. 옛날에 엄청 많았거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달력, 큰 달력 해서 뒤집어 놓고 이렇게 빛이 나면 후두둑 떨어지고 이게 손톱으로 눌러서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있어서 옛날에 죽은 애들도 꽤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내가 어릴 때 봤던 뉴스인데 애가 머리에 이가 하도 많으니까 애 아빠가 엄마가 머리에다 에프킬러 약을 친 거야. 그래서 애가 죽은 애도 있어. 그랬다고요. 너무 슬퍼지는데 갑자기? 진짜. 나 수업 오늘 못해. 가 집에. 초랭이. 에헤이, 양반도 다 이가 있니겨? 겉으론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표리부동. 사실은 여기에서는 외모 혹은 외양만 가지고 표리부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무슨 이야기? 얘네들의 그렇지 하는지 심리적인 뭐 정신 상태라든지 혹은 위선을 풍자하는 것이지. 양반과 선비가 모두 일어난다. 선비는 이러면서 예키 고얀지고 양반한테 이가 있다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냥 심경을 토로한다. 오냐 분해라 어청 국추 단풍에 지체우 만강하옵시고 보동댁에 감환이 들어 자동 양반 문안들이요. 뭐래 국추 단풍 지체우 만강하고 보동댁 감환이 들어서 문안 인사들이요 라면서 쓸데없이 어떻게 한자 섞어 쓰고 있지. 바로 이런 게 뭐예요? 문어체를 사용해서 있어 보이려고 수작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 쓴다. 허세에 찬 권위의식을 보여줍니다. 됐을까요?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자꾸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어디가 봉안탈춤이 아니라 봉산탈춤에 보면 양반이 삼형제가 나오는데 첫째 생원이랑 둘째 서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의 학식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무식을 폭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야? 의식이 있는 척, 아는 척하는 장면 찾으시면 돼요. 그것이 하도 험악하여 보호차로 왔나이다. 사나이로서 내가 여인네 너 보호해 주려고 여기 온겨. 수목은 울창하여 양대꽃이 만발하니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백혈을 토하고 죽어가기에 보호하러 왔나이다. 꽃밭에 가면 너 숨 못 쉬고 피토하고 죽어. 그래서 내가 너 보호해 주려고 왔어. 선비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 못한다. 이에 분해야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보자. 양반이 남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양반으로서의 위신이 깎이는 행동이지. 굿거리, 상쇄의 가락에 맞춰 역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 양반, 선비, 분해,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 에블바리 다 같이 모여서 춤추고 있죠? 마당은 곧 흥에 넘친다. 아까도 체크했던 거 춤추면 아우 신나. 이건 쓰지마. 신나 이거는. 양반과 선비는 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한다. 일단 오른쪽 위에 공연 무대는 어디예요? 그냥 아무데나 넓은 공터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유동적이다. 자유롭게 생겼다가 소멸하는 것이다. 아까 썼죠. 공연 장소가 무대, 그게 배경이 된다. 다음 페이지. 춤은 두 사람이 분해와 같이 춤추려는 내용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양반이 있고 선비가 서 있고 분해가 이쪽으로 와서 둘이 추고 있으면 얘가 이러고 있을 거고 분해가 일로 와서 선비랑 춤추고 있으면 양반이 또 이러고 있을 거고 분해는 요염한 춤을 추며 하지만 실제 보면 요염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남자분들이 춤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러워요. 양반과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이 추면은 뭐 진짜 뭐 요염하다 그런 거는 아니야.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한다. 요것을 간파한 초랭이 이것을 간파했다. 무엇을 간파했을까? 분해를 차지하려 양반과 선비가 싸우고 있다. 초랭이 옆에서 보면은 되게 그거야. 이간질 시키는 거지.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략을 꾸민다. 넘어가면 둘 다 탐욕적이고 멍청한 거고 제대로 된 양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넘어가는 양반과 선비 멍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양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로 가서 그를 데리고 그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선비는 관중석에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초랭이가 양반한테 가서 지금 춤추고 있는 선비와 분해한테 가서 선비한테 누구 좀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리를 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양반이 분해를 차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 기회로 양반은 분해와 춤을 추고 관중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분해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 속았다라는 생각에 노발대발 양반을 부른다. 앞에 말이 빠져있죠. 누구에게? 양반에게 속았다라는 생각.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관계, 양반과 선비 그냥 통으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도덕군자인 척하지만 서로 분해를 차지하려는 위선적인 모습. 한 번만 더 쓸까요? 표리부동한 탐욕적인 인물들. 초랭이 양반과 선비의 갈등을 부추기고 양반과 선비를 조롱합니다. 분해 둘 사이에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합니다. 글의 종류 뭐라고요? 가면극이라고요. 연극이고 공연하는 거니까 말을 따로 예쁘게 가다듬고 잘 대사 정리를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상 언어, 구어를 그대로 쓸 거예요. 사투리, 비속어, 언어, 유의, 은어, 관용적 표현, 전고, 옛날 경전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언어도 있고 양반들의 언어도 있고 서민인 초랭이가 양반들을 비판하려면 걔네들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 비판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가 다 쓰인다. 이중적인 언어 사용이 나타난다. 극적 형식, 인물 간의 다툼 형식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불구경.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 같은 교통사고. 이런 것들. 교통사고 나면 왜 길 막히는 줄 알아? 사고 나서 막히는 건 별로 없어. 옆 차선에 구경하면서 가서 그래. 그래서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고 난 지점 지나가자마자 엄청 빨라져. 더 이상 구경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그게 싫었었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안 날 수 있어. 천천히 가니까. 그래,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 그렇죠? 갈등이 인과적으로 해결되기보다 춤이나 화합 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관중이 참여합니다. 주제는 사회 풍자적인 성격.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신분, 계층, 부류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 신분 제도가 공고하고 튼튼했을 때 이런 얘기 하면은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했을걸? 이런 얘기. 야,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하면 어때? 니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는데? 언제? 그렇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니들이 한 게 뭔데? 니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조선 후기 평민의식의 발달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상하관계가 전부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됐을까요? 2페이지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천천히 보세요. 여보기 양반. 이르신호로 상세는 가락을 멈춘다. 자네가 감히 내 앞에 이럴 수 있는가? 선비와 양반은 어떻게 해요? 신분이 같으니까 그냥 동급이야. 둘이 같아.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나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밑도 끝도 없이. 무엇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계급이 네가 나보다 높아? 신분이 높아? 권력이 나보다 더 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 아함, 낫고 말고. 그래, 낫긴 뭐가 낫는데.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나 양반일세. 아니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고 팔대부는 사대부의 2배지. 그러니까 내가 더 높지.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언어유희. 그치, 말싸움하고 있지. 당신이 진짜 제대로 된 양반이야. 그러면 내가 팔대부 자손이거든? 이러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저 들떨어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겠죠. 근데 양반이 뭐가 어째? 당황하죠. 모르는 거야. 사대부, 팔대부. 이 사자가 애초에 선비 사자잖아요. 넉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양반 멍청. 팔대부라고 이야기하는 선비도 멍청. 멍청. 내 친구 딸내미네 집, 내 딸내미 친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 충인데. 청이. 멍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귀여워. 오늘 뭐 했어? 밖에 친구 만나서. 청이랑 놀았어. 청이는 누군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할배는 문화시중 지내셨거든. 위에 볼게요. 할배, 할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문화시중, 으뜸 벼슬을 지낸 특권 계층이었다. 문화시중 그까짓 우리 할배는 바로 문상시대인걸. 하보다 높은 상, 중보다 높은 대라고 써서 역시 말장난 하고 있는 거죠. 또 제대로 된 양반이라면 문상시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상시대 그건 또 뭐로?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단 말이네. 양반 멍청하니까 인정했어. 우리 집은 사대부인데 쟤네 집은 팔대부. 우리 집은 문화시중인데 쟤네는 문상시대. 빌꼬라지 다 먹었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라면서 어때요? 지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멍청.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그럼 또 뭐가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 다 읽었어. 유교 경전, 기본 경전이죠. 사서면은 뭐예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삼경이면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거예요.
사스성경까지고 내는 8스6경 다 읽었어. 8스6경 그게 뭔데? 8스는 어디 있고 6경은 또 뭔가? 조금 똑똑해졌어. 따지기 시작해.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다가 잽싸게 끼어든다. 초랭이가 얘기를 합니다. 에헤, 내도 아는 육경 그건 모르니까. 팔만대전경, 중의 발화경, 봉사의 N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세경 말입니다. 세경은 머슴 월급 같은 거예요. 고수는 누구? 옆에서 북치는 아저씨들. 육경을 한 소절마다 장단을 쳐준다. 초랭이는 머슴의 세경을 더욱 강조하며 자신의 세경이 못마땅함을 보인다. 되게 푼돈 받으면서 밑에서 하이 노릇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비가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의 양반이라 하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라면서 선비도 육경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 않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 삼경이면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은 주역이라고 하고 초랭이가 말한 육경에 동의하며 체크. 양반의 무지를 탓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지도 몰라. 양반의 무지를 탓하나 선비의 무지가 역으로 드러난다. 양반은 어때?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완전 멘탈이 무너졌어. 우리 집이 쟤한테 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쟤보다 무식해. 보게 선비. 우리가 싸워봤자 비장파장이거네. 저 짜있는 분해나 불러다가 춤이나 좀 추고 놉시다. 오른쪽 위로 잠깐 볼게요. 춤의 역할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물들의 등장을 알립니다. 다른 장면으로의 전환을 하고요.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어우러집니다. 관객의 흥을 돋워줍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 갈등을 푼다라는 게 완전히 갈등을 푸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예요.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됐고 어디 있을까? 오른쪽. 분해 불러다 춤이나 추자고. 아 좋지 좋아. 이어 양반과 선비가 동시에 예 분해야 분해를 부르면 상쇠는 자진머리 아우 신나가락이야 신나가락. 섬세하고 명랑하고 차분하고 상쾌한 가락. 신나. 이제는 양반 선비가 분해를 두고 다툼하는 춤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노는 화합에 노는 춤을 춥니다. 양반과 선비가 갈등을 풀고 화해합니다. 갈등이 끝난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봐야 돼요? 끼리끼리 노는구만 이런 느낌을 주는 거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네 근목자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고 쳐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엄마가 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이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그 자식도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맨날 엄마는 친구 딸하고 막 나하고 자꾸 비교해. 당신도 누군가의 엄친아야. 자부심을 갖고 다녀. 이렇게. 됐고요. 재단 분석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요거죠.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을 언어 유희에서 비롯되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 두 페이지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잠깐만 밑에 양반 선비 과장의 구조적인 특징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는 없으니까. 오케이 2분만 드려볼게요. 양반 선비 마당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의 극적인 특징 체크만 할게요. 초랭이의 역할 선비를 속이도록 양반을 부추기는 모습, 말싸움에 끼어들어 조롱하는 모습을 볼 때 양반과 선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지함 밑에다가 양반과 선비의 위선도 하나 더 추가해서 쓸게요.
분해의 역할, 여색을 밝히는 양반과 선비를 희롱하는 모습으로 볼 때 양반과 선비의 위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극문학이에요. 다툼 화해 구조는 어떠한 효과를 줍니까? 다툼 화해 구조. 다툼은 일반 백성인 관객은 초랭이의 입을 통해 지배층의 위선과 무지함을 폭로하고 쌓였던 갈등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후 화해의 장면에서는 각 계층은 공동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며 화합합니다. 특히 노는 춤의 경우에는 지배문화와 민족문화의 융합을 유도하는 동시에 축제를 즐기기 위한 유희적 기능, 신나 이런 거겠지. 사투리로 구성된 이유는 이미 제목에 있지 않나? 하회마을? 간고등어. 하회마을 가본 적 있어요? 앞에 가면 온통 간고등어하고 헛제삽밥 식당이 있어. 맛있어. 동네.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그 정도. 밑에 초점활동. 풍자와 해악은 한국 문학의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양반과 선비가 다투는 부분에서 극적 특성을 탐구해 봅시다. 4대부, 8대부, 문화시중, 문상시대, 사서삼경, 팔서육경. 언어 유희를 통해 체크. 유교 경전의 명칭조차 모른 채 자신의 학식이 더 뛰어남을 과시하는 선비들의 무지와 허위의식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고지고대로 믿는 양반도 무지합니다. 자신이 초랭이와 관객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양반과 선비에서 해학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놀리면 사실은 놀리는 대로 반응이 와야 재밌는데 그렇지 않나? 이 대목에서 풍자가 나타난다면 풍자의 대상은 양반 선비 지배계층. 니들의 지체와 학식은 허울 뿐이다. 허위의식이 있다. 저런 놈들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니 당대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보여주고 있다. 괜찮나요? 나보다 똘똘하고 잘하고 훌륭한 애가 잔소리하면 들어주겠는데 뭐 개뿔 뭐 되지도 않는 게 옆에서 잔소리하면 열받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웃고 끝내. 상대하지 마. 전통극의 특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저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나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지 분에 못 이겨서 하는 소리인지 난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들을 건 듣고. 전통극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요거는 시험 문제 유형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냐.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개예요. 보기에 얘네들을 줄 거야. 줄여볼까? 시험 문제 보기에 얘네들을 줄 거야. 얘네 중에 하나를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마당에 연행된다.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런 거겠지. 아니면 여기에 요 대사를 줘. 이거는 1, 2, 3, 4 뭐 아무거나 5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다. 다르게 짝지어 놓으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역시 얘는 한 6번 정도 읽어두어라. 괜찮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이게 그건데 저기 누구냐?
요거는 2이고 어디가 있냐? 아, 그 영화 제목이 뭐지? 왕의 남자. 이준기 나온 거. 아, 그래요? 잠깐만. 제재개관 희곡이고요. 아, 그냥 서양식 연극이에요. 현실 비판 비극적이고 연산군과 궁중 광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소유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비극, 역사적 소재를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연산군 때의 이야기를. 극 중의 극으로 다양한 전통 영예를 보여주고요. 희곡의 전통극을 현대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밑에 작품 소개. 조선왕조실록 중 폐위된 왕의 기록인 연산군 일기에 언급된 배우 공길이에 대한 대목에 착상하여 창작되었습니다. 연산군조 궁중배우 공길이는 연산의 총애를 받아 배우들의 희락원 대봉으로 임명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극단의 짱 요 정도. 동료 장생은 광대로 들어가고 궁궐에 남은 공길이는 연산의 애정을 빼앗긴 녹수의 시기를 받는다. 장녹수. 녹수는 공길을 모욕하고 공길은 소학지희를 통해 녹수에게 복수를 하고 녹수의 계략에 누명을 쓰고 공길은 죽고 장생이 대신해서 죽고 공길이는 이를 깨닫고 진정한 광대로서의 삶을 깨달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복잡한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약간의 동성애 코드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연산, 녹수, 공길이 사랑 이야기, 녹수, 연산, 공길이 애정 갈등을 근간으로 한 권력 암투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광대 이야기, 공길이와 장생 둘 다 광대예요. 권력과 광대의 본분 사이에서 갈등을 중심으로 한 광대 정신의 숭고함 뭐 이러한 것들. 이게 굳이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킵해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읽어는 보시라 라는 것들. 지금 봐도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암튼 저기 누구야? 시험 끝나고 좀 여유 있으면 IPTV로 해서 한번 보시라. 1000만이나 봤으면 이유는 있어? 이렇게. 암튼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일반 백성들이 즐기는 연극이고요. 지배층을 비판적으로 풍자해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해소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학지희라는 요 연희는 궐 안에서 왕과 양반층이 보는 것,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것들. 밑에 소학지와 관련된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끝났지 뭐. 오케이. 일단 정지.